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1등과 한우 만천배 족구 코리아 리그 7라운드 경기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총 6경기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양과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인프라코어와 우양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제와 똑같이 충주 호암체육관이고요. 저는 캐스터 윤현욱 그리고 도움 말씀에 엄재호 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도 또 새로운 경기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양과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양은 아깝게 3대2로 패했고, 근데 인프라코아는 어제 이제 강팀 2012년 구단과해서 3대0으로 또 졌죠. 그 팀인데 오늘 첫날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각각 이제 패배를 기록했던 양 팀의 맞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우양은 충청남도에서 이제 팀 구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인프라코아는 이제 인천에 있는 선수도 팀이 구성이 된 거죠. 곁들여서. 자, 이제 우양의 선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번 이도훈, 5번 전성권, 24번 박상섭, 1번 김보람, 4번 김광현, 10번 손병대, 그리고 팀의 감독 이창훈 감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양은 이제 건양대 팀과 또 우양의 팀이 같이 합쳐져서 건양대에 있는 정석희와 이제 김훈준 이태빈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좀 더 강한 팀이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제 김훈준 선수가 선발 세터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광현 세터도 있고 김훈준 세터도 있지만 김광현 세터는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못 왔고요. 오늘은 같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양이 참 매력적인 팀인 게 여태까지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3대0 패배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매 경기에서 모든 세트를 따냈고 재밌는 게 뭐 조이킥 스포츠 2000 1등과 뭐 이런 강팀 상대로도 다 세트를 하나 이상씩 다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우양의 김보람 선수도 피지컬이 좋거든요. 이 친구도 잘만 세팅이 되면 늘 한 점씩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번 이정우, 5번 김남준, 2번 정현택, 1번 정우진, 6번 표창훈, 4번 조현승, 그리고 감독 박세진 감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진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현승 선수, 그다음에 정우택 선수들이 보통 이제 인천 지역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 팀들은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과 부천, 그다음에 서울 강서구 쪽에서 같이 연습을 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별로 그렇게 연습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에 심판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심에는 김종욱 심판이, 부심에는 조문영 심판이, 선심에는 김종민 심판과 강영국 심판이, 기록심에는 홍숙태 심판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심판들의 이제 점점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심판들은 좀 오심이 조금 있어서 좀 속고인들이 좀 있었지만 요 코리아 리그에 오는 심판님들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 꽤 중요한 게 사실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좀 최하위권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계단만 조금씩 올라가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5위 조이킥 스포츠 상대로도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보람 선수와 정석희 선수 공격수죠. 그다음에 김은주 세터, 김광현 세터간들의 아주 긴장감 넘치고 중압감이 있는 그런 거를 안고 지금 경기를 늘 매번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양 팀 모두 어제와는 선발 라인업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양에는 지금 우수비에는 손명대 선수가 먼저 나와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정현택 선수가 선발 세터로 올라와 있고 조현승 선수가 우수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인프라코아는 처음부터 이제 베스트 멤버로 간 거죠. 이 경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였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포지션에서. 강하게 때렸습니다. 수비 커버가 있었지만 좀 길게 벗어났습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포인트는 우양의 김보람이 따갔습니다. 김보람 선수도 이제 완숙 경기 운영에 정돈이 많이 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강공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중간이하고 섞으면서 잘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진 C코스 연타를 시도해봤는데 김훈준 선수가 저런 거에 수비 커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보람의 공격이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우진 선수가
김훈준 선수를 얼마만큼을 따돌릴 수 있고 점수 포인트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시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김보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경기가 치러지는데 얼마나 더 AD에 대해서 본인의 파워를 피지컬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부터 이제 첫 경기는 아침부터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몸이 얼마만큼 끌어올라와서 본인의 파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A 코스 공략에 성공했던 정우진 선수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회 진행 측에서 좀 재밌는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각 공격수들의 이제 코스별로 공격 성공률 이런 거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 약간 의외인 부분이 정우진 선수가 이제 연타 이런 거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연타 성공률이 18%밖에 안 돼요. 아, 그렇네요. 그렇다는 건 연타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만큼 상대가 대처가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우진 선수가 얼마나 강공을 잘 섞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김보람이 한번 B코스를 노려봤는데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람 선수는 타점이 높죠. 그 타점,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발코와 발등을 잘 이용해서 코스 공략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고 본인의 그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지가 이제 따라서 그런 것들이 성공에 적중률이 높을 수 있지 낮을지 그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람 A 코스 살짝 밀어 넣으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예, 역시 타점이 높으니까 또 힘이 좋으니까 수비수 뒤로 빠져 있고 그걸 가볍게 틀어서 세터의 안각 그리고 우측 라인의 네트 안각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이 좀 매우 더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냉방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이 안은 좀 시원합니다. 네, 안쪽에 선선하지만 역시 뛰는 선수들은 좀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응원도 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같이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람 B코스. 조현승이 머리로 살려냈고 정우진이 3던 처리. 김보람. 수비 커버 좋았습니다. 정현택 때려봅니다. 또 왼발잡이기 때문에 한번 또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이제 A코스 깊숙하게 찔른 공도 그렇고 지운 공도 그렇고 세게 때리기보다는 약간 바운드를 죽이는 샷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보람 선수와 허남현 선수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 패턴이죠.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강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교묘히 세트에 키만 넘기는 그런 이제 힘만 조절해서 하는 거죠. 본인의 피지컬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타까지 밀어 넣습니다. 오늘 5대2. 김보람 선수의 아침에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사실은 상대가 1등가여서 그렇지 우양이 거의 잡을 뻔했었고 예, 그렇죠. 그 중심에는 김보람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김보람 선수의 이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살려서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살짝 연타 시도. 김보람이 먼 거리 쫓아와서 수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 정돈. 김보람 선수가 육상 선수였죠, 전에. 이번에는 연타 성공시킵니다. 역시 정우진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비를 한번 흔들고 다시 한번 연타를 밀어 넣으면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예. 김보람 선수가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이 가장 성공률이 높은 부분이 B코스고요. 그 다음이 연타예요. 역시 이제 본인의 피지컬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는 연타가 더 확률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트를 맞고 뚫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B코스죠. 네. 김보람 선수와 허남현 선수, 그다음에 박노픈, 박소우 선수 이런 선수들 아주 공격을 잘하죠. B코스가 무려 68%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보람의 서브. 서브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토스가 살짝 높았어요. 김보람 연타! 네트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연타성들이 이제 네트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 선수들이 조금 이제 경기를 운영하면서 거리를 잡아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 거리를 잡는 와중에 범실이 나온 거죠. 정현택 선수의 서브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앞쪽에 이제 연습할 때 정현택 선수가 서브 연습도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들어갔는데 실전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실전과 연습은 조금의 차이가 네,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준의 서브. 자, 양 팀의 세터가 한 번씩 사이좋게 범실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요 서브도 이제는 이제 안정성보다는 이제 세팅이 되지 않는 그런 서브를 이제 구사하려고 강 서브나 이런 것들 까다로운 서브들을 계속 구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멋진 A공 공격이 들어갔고요. 이제 김보람 선수가 이제 1세트 이제 중반을 넘어서니까 본인의 이제 주특기 비거리성 공격들을 잘 이제 펼치고 있네요. 손명대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정우진 연타 시도 김보람이 읽고 있습니다. 김은준 좋은 세팅. 바로 때렸습니다. 김보람. 초반부터 이제 조현수 선수가 좀 열심히 뛰어주면서 수비 커버를 하고 있는데 3단 그렇죠.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현순 선수가 이제 경험이 많은 거예요. 공격수들에 대한 조현순 선수가 이제 공격도 하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 공격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잘 공격수의 패턴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9대 5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넉점 차. 정우진 네트 맞고 여기서 굴절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뭐 네트라도 맞춰서 점수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네트 맞추고 넘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자신 있게 힘을 줘서 공격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는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정우진 선수는 172밖에 안 돼요. 김보람 선수는 186인가 187이거든요. 186으로 프로필이 등록이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의 차이도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정현택 그리고 정우진까지 수비 성공시켰습니다. 김보람의 선택. C코스. 지금은 비거리가 워낙 나왔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김보람 선수의 착군이 거의 뒤에 있는 A 펜스까지 갔을 거예요. 이정훈 선수가 발을 댔으니까 안 간 거지. 힘이 상당합니다. 네. 이동훈의 서브 네트 타고 들어옵니다. 조현승 반응 빨랐습니다. 네, 조현수 선수가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때리는 순간에 타점이 바뀝니다. 방향을 틀었고요. 방향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리가 저 정도 나왔다는 거는 김보람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다고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5점 차로 벌어지니까 이제 타임아웃으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리시브하고 본인 것들을 지금 1세트 안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세트에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세트를 주고받고에 떠나서 상대 공격에 대한 대비를 일단은 경험을 쌓아놔서 데이터를 쌓아놔야 이후 세트에서 플레이가 좀 편하게 그렇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 역량을 1세트가 점수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몸이 안 풀렸다거나 에이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1세트에는 리시브나 조직력을 점검해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거죠. 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세트를 네. 주더라도 2세트, 3세트, 4세트를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그런 플레이를 이제 쌓아 나오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 이제 우양은 이제 정석희라는 공격수도 있고 김광현 세터도 있고 이태빈이라는 또 자수비도 또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런 작전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틈 사이 공간을 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현대 인프라코어도 좋은 경기를 또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수와 세터가 2명씩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조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좌수비 이태빈 수비수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포지션별로 다 서브가 한 명씩 있어요. 우수비에는 전성곤 선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1대 6의 스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따라 붙어야 되는 점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승의 리시브 좋았습니다. 정우진 B코스. 앞쪽 붙여줍니다. 김보람.
김보람이 연타 받지 못하면서 점수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김보람 선수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요. 조현승 선수는 좀 바쁘게 출발하고 그러는 네. 것 같습니다. 조현수 선수 쪽으로 공이 많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현, 이도훈. 오, 김보람 어려운 자세에서 살려냈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서 때렸죠. 3단 처리. HD 현대인프라코드 어렵게 살려내면서 우양의 공격 기회. 수비가 한번 됐습니다. 정우진 넘어차기 연타. 조희 선수 어려운 걸 했습니다. 넘어차기 연타가 쉬운 게 아닌데 보통의 넘어차기는 엔드라인 쪽까지 길게 떨어지지만 방금의 넘어차기는 네트 앞에 바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넘어차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던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넘어차기 동작이었지만 이 임팩트 순간만 보면 거의 살짝 발만 갖다 댔던 수준으로 확 죽였습니다, 속도를. 네, 그렇습니다. C코스를 뚫어내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역시 김보람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고 기분 좋은 공격을 하고 기분 좋은 점수를 가져오고 오늘 아주 기분 좋게 1세트를 하고 있네요. 네. 이에 반해 이제 김보람, 현대 예. 브라우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가운데가 뚫리면 이정우 선수가 힘들어집니다. 김보람 선수는 뭐 A, B, C, 뭐 연타 모두 다 준수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A와 C는 비슷하게 한 30%대 초반이고요. B가 무려 7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C코스를 뚫어냅니다. 워낙 파워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상대방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을 다 때릴 수 있거든요. 가운데에 띄워주면.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은 양쪽에 현대의 수비수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가만히 볼 수 없는 김보람 선수는 또 중앙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아주 좋은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우진 살짝 밀어넣는 공격 김보람을 노렸지만 일단 받아냈습니다. 정우진 연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호준 본인의 타점이 생각보다 네트에서 공 한 개 정도 올라가서 또 타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놓으면 바운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무리 김보람 선수가 순발력이 좋고 빠르다 할지라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사이에서는 쫓아오기가 그걸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14대 8이 됐습니다. 김보람 A코스 쪽 아웃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범실에 나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본인들의 공격수가 힘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힘의 조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방금은 이제 라인 아웃이 이제 된 거죠. 김광현의 세팅. 김보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양이 15대 9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선거 하나인가? 2000 다 맞나요?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양의 선수 교체가 있네요. 이태빈 선수 들어갔고요. 정석희 선수 들어갔고요. 지금, 그다음에 예. 김광현 세터로 바뀌었네요. 수비 손병대 수비는 이제 우수비가 됐고, 우수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손병대 선수는 우수비로 선발로 나왔었고 김광현 세터는 이제 1세트 중반에 바뀌었고요. 또 김광현 세터와 김양훈, 김광현, 김양훈 이름도 비슷한데 이 두 선수가 뒷발, 역발로 잘 띄우는 선수 유명하죠. 네.
그만큼 볼 센스가 좋고요. 참고로 김광현 선수는 올해 이제 40입니다. 그 40대 나이에 이 젊은 선수들과 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소화해내고 있는 김광현 선수이죠. 자, 이제 2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교체는 없습니다. 정석희 연타. 정현택이 쫓아왔습니다. 조현승 넘어차기 시도. 살짝 돌린 공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발끝으로 넘겨보냈는데요. 정우진 A 코스. 손병대 김광현. 정석희. 자, 정석희가 부드럽게 밀어넣은 공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정석희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노련미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합니다.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왜냐하면 공격수가 뒤로 가면서 때리는 건 어렵거든요. 이제 현대 인프라카 이정우 선수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그 공격수가 바꿔졌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위치나 거리를 잘 또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손병대의 서브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정석희 선수와 이제 이태빈 선수는 같은 건양대에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수비에는 이태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브를 놓고 있는 조현선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우수비를 쓰고 있는 것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도 할 줄 알고 구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수를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좀 우수비로서의 경험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진의 연타가 라인 끝에 걸렸습니다. 이어지는 정석희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 정석희 선수가 이제 초반에 이제 조금 거리나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를 이제 올리겠죠. 이때 이제 이 팀이 바뀔 때 이 팀을 잘 현대 인프라코와는 잘 공략을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벌려놓고 그렇게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트 앞에 서면 이제 공격수들이 강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오버나 네터치가 될 것 같으니까. 방금 이제 그런 동작 때문에 유칙될 수가 있어요. 공격 스윙이. 그런 경우가 발생됐네요. 네. 약간 이제 스윙이 좀 작아졌던 부분에서 범실이 나왔고 이번에 강하게 뒷코스 때려 넣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이 온 거예요, 방금은 정석희 선수한테. 공격 선수들은 본인에게 맞는 타점과 본인에게 맞는 속도와 본인에게 맞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면 본인들은 아주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공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들이 다 이 최전부는 올라와 있습니다. 3대2의 스코어 한 점 차. 정우진 방향 바꿨습니다. 손병대가 속지 않았습니다. 네. 정석희. 이정우의 수비. 넘어차기. 다시 한번 A코스 파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정현택 선수가 왼발 세터인데 참 오른발처럼 잘 띄워요. 참 왼발 세터가 띄우기 어려운 코스인데도 아주 잘 띄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득점에 이제 함께 얘기를 해보자면 정우진 선수는 A 코스 쪽의 성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석희가 AC 코스를 공략하면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정우진 선수 스탯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C 코스와 연타 쪽에서 성공률이 좋지 않다는 것. 오히려 A 코스와 B 코스의 성공률이 훨씬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우진 선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C 코스가 통해야 수비들을 좀 모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대 선수를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석희 선수 안으로 코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우진 선수는 놓칠 수가 없죠. 시야가 넓은 거고요.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자, 2세트 초반의 주도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져왔습니다. 정석희 B코스 다시 한번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석희 선수가 다리를 오므렸다가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나오는 그 임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잘하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좀 빨라요. 왜냐하면 빠른 동작에 짧은 동작으로 이용해서 정석희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수비인 이정우 선수는 빨리 이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정현택 코스 잘 살려내는데요.
다시 한번 정우진. 송병대 선수 그리고 이태빈. 정석희. 정우진 A코스. 김광현 선수를 맞추고 내보냈습니다. 잘 꺾었네요, 정우진 선수가. 정우진 선수가 이제 시야가 넓은 거죠. 보고 김광현 선수가 들어와 있는 걸 라인 선수 들어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때렸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A코스 연타 떨어집니다. 그렇죠. 정석희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죠. 스윙 동작이 짧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공도 낮게 떨어집니다. 정석희 선수 물론 이제 180이 좀 넘지만 그래도 스윙 동작이 짧은 걸 이용해서 네트 앞에 페인트 공격을 잘 선택했습니다. 정현택, 정우진. 김광현이 받아냈습니다. 세팅 이후에 정석희의 반격. 장팀의 앞선 수비가 한 번씩 성공했고 C코스 떨어집니다. 정우진 선수 넘어서 거리 조절, 그 거리 조절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 흐름과 이 분위기를 잘 살려서 계속해서 리시브 살리고 세팅을 살려서 조진력을 키워서 가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의 정우진 선수가 오늘 넘어차기 성공률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 다시 한번 사뿐히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정석희 선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윙 동작이 짧아요. 스윙 동작이 짧다는 것은 페인트 공격이 낮게 떨어지고 힘을 더 안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격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다들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페인트 공격이었습니다. 정현택, 정우진 강하게. 오늘 송병대 선수가 안정감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차기 시도. 이태빈, 김광현. 정석희 공격 살려냈습니다. 조현승 커버 좋았고요. 정석희 A코스 쪽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정석희 선수의 키가 점수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저렇게 정우진 선수가 했으면 범실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정우 선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정우 선수네요. 앞선 수비 장면에서 약간의 좀 통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왼쪽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족구는 굉장히 정적인 운동과 동적인 운동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멈추고 그럴 때에는 무릎과 발목에 굉장한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할 수 있고요.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중 같이 포함해서 이 중에 가장 부상이 많은 종목이 족구입니다. 의외로 축구와 테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스포츠하는 혹시나 축구가 더 운동량이 많다, 그렇지 않죠. 족구가 훨씬 더 수비 운동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부상 대책을 꼭 반드시 하고 경기 중에 부상이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족구 특히 수비 쪽 진영에서 순간적으로 확 힘을 주고 움직여야 되는 동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지금 발목 쪽에 통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 족구하는 동호인분들 중에 50 이상에 올라가면 바닥이 미끄러운 걸 이제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제동이나 이제 이제 갑작스러운 동작질 할 때 발목에 무리가 안 가려면 좀 미끌려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여기는 선수들은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할 때에는 발목과 무릎의 부하를 받잖아요. 본인의 체중과 그다음에 가속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부하를 받을 때 발목과 무릎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그 발목이 버티냐 못 버티냐, 그 본인의 인대와 연골, 그다음에 근육들, 힘줄들이 그것들을 잘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자세가 역동작이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죠. 여기 구장은 이제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컨디션 조절, 그다음에 방향 전환할 때 그 유연한 몸놀림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어났고, 다만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표창훈 세터가
한 명이 있는 거죠.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는 김남준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장에서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표창훈 세터. 네, 표창훈 세터만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제 족구 하시는 분들이 아킬레스건, 햄스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 파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격렬합니다. 순간적으로 쓰는 선수들이 김남준 선수가 있었고 요 지금 앞에 있었네요. 저희 앞에. 교체하는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이제 저 멀리만 보고 예, 있다가 멀리 벤치 쪽만 보고 있었는데 김남준 선수가 없나 했는데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발목이 부상이 되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역동작이나 상도로 수비 커버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죠. 있고요. 커버도 어렵고 방향 전환하는 그런 수비, 특히나 자수비는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바꿔주네요. 자, 사실 2세트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서 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경험이 많은 조현수 선수가 좌수비로 옮기면서 수비 위치를 바꿉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남준이 우수비로. 자, 이렇게 한번 흐름이 끊겼던 걸 다시 살려내고 있는 정우진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진 선수가 아주 잘 꺾었네요. 이 꺾는 동작들을 잘해서 점수를 가져가면 이런 선수들한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꺾는 동작들은 수비수, 우수비가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정타가 있고 꺾는 거 있고 틀어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선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고 패턴을 읽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정우진 선수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손병대 선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꺾어차는 걸 어제도 많이 시도 좀 했었는데 어제는 범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적중률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의 연타가 들어가면서 다시 동점. 정석희가 아주 가운데 정확히 흘려보냈죠. 아주 노련한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수비 진영을 이렇게 연습은 거의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그 C코스 혹은 연타 쪽을 노렸을 때 수비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저 어려운 걸 왼발이 살려냈네요. 정현태 선수. 그대로 넘겨보냅니다. 지금 이제 정현태 선수가 정성대로 공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넘겨보냈고요. 정현택의 오른발을 노렸던 정석희였습니다. 발을 잘 노렸네요. 정현태 선수는 왼발이고 오른발 쪽으로 갑작스럽게 주면 대처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현태 선수가 코트 안에 넣었지만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네. 9대8로 우양이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동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 선수가 이제 이번에는 본인은 이제 강하게 서브를 넣었네요. 아깝게 범실이 됐고요. 어쨌든 이 기회를, 이 흐름을 계속해서 현대 인프라코어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의 서브도 범실. 약간 이 서브 범실이 약간 그 퍼지는 전염병처럼 한 번씩 나오면 반대쪽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대 9의) 상황. 정우진 연타. 전 뭐 알고도 받을 수 없는 공이 왔어요. 절묘하게 세터가 있는 우측 라인에 네트 앞에 톡 떨어뜨렸어요. 멀리 빠져있던 김광현 세터도 빠른 선수인데도 그럼에도 쫓아가지 못했어요. 플레이를 아주 영민하게 잘 했습니다. 정석희의 반격. 연타로 돌려놓습니다. 정현택. 김남준 넘어차기. 정석희 C코스. 살려냈습니다. 정우진이 큰 움직임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놀림이 빨라요, 정우진 선수가. 정우진. 정석희의 수비. 수비 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수 예측 잘했습니다. 연타 떨어집니다. 저 현대 기분 좋은 선수네요. 긴 랠리에서 점수를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팀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동점 상황에서의 득점입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시점이 넘어간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범실과 그다음에 기능과 기량, 그다음에 팀 플레이의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기분 좋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된 부분은 이제 표창훈 선수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스탑을 시켰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박세진 감독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11대 10.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한 점 차 리드. 그리고 정석희의 공격. 정우진, 조현승, 그리고 아웃이었습니다. 정석희 선수가 오면 들어오면서 짧은 동작 등에 발코로 각을 트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그런 공격이 나온거든요. 이게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좌수비 조현승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지만 이거 속았어요. 왜냐하면 조현승 선수는 좌측으로 빠져있지 않았어요. 중앙 쪽으로 와 있었고 그거를 지금 정우진 선수가 됐단 말이죠.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힘들어지죠. 정우진이 거의 뛰어차기 자세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 연타!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섞는 본인의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네트 앞에 붙여주면 정석희는 꺾고 틀고 깎고 이런 것을 잘해요. 이제 1위 세팅이 완숙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우진 선수의 비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와야 돼요. 선수들이 지금 앞에 붙어 있잖아요, 다 저렇게. 이렇게 비거리를 만들어내고자 했는데 자, 지금 선심은 아웃 선언, 주심은 잠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코스 공격은 좋았습니다. 가운데 빠르게 낮고 빠르게 쭉 빠른 발코 공격을 여기서 했지만 근데도 지금 정우진 선수는 뒤에 이태빈 선수와 손배는 선수가 서브 라인에서 1m, 2m밖에 뒤로 안 물러 있어요. 이렇다는 건 본인의 비거리가 지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다르게. 서브 라인에서 보통의 선수들이 수비 순서들이 3m, 4m 같은 빠져 있어야 됩니다. 1m, 2m가 아니에요. 3m, 4m, 4m 이상 뒤로 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공간 활용을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족구 라인을 보시면은 서비스 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상대 수비를 더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공격이 좀 더 원활하게 펼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엔드 라인이 아니에요. 서비스 라인에서 3m, 4m를 더 뒤로 빼야 돼요. 지금. 네. 지금은 네, 동점이 됐습니다. 득점이 인으로 인정이 됐고 최초 판정에서는 선심은 아웃 선언했지만 이제 다심 합의를 통해서 인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2대 12 동점. 정석희 A코스 길게 뚫어냈습니다. 정석희 선수 에이징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석희 선수가 강공과 약공을 잘 섞어서 공격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강공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연타 성공률과 C코스 성공률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비거리가 부족해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우진 선수가 비거리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군이 정해지는 거죠. 오! 네트를 넘어섰죠. 지금 이태빈 선수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버가 됐네요. 한번 좀 자신감 있게 때려봤는데 네트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태빈 선수도 좋은 거고요. 정우진 선수 또 압박감이 또 올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중압감을 잘 이겨내서 착실하게 여유 있는 공격들 좀 더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희 A코스 득점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제 정석희 선수가 마음 먹은 거예요. 이제 강공을 하기로. 방금도 본인이 강하게 때리려고 다 받고 그 스윙을 이어가서 짧게 끊어친 거죠. 초반의 힘을 이용해서 짧게 끊어치는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14대 13 2세트도 결국은 박빙중에서 우양이 먼저 세트 포인트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진, 정석희가 받아냈고 김광현, 정석희 A코스 같은 위치에 다시 한번 공을 보내면서 이렇게 2세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석희 선수가 처음에 연타보다는 아주 훅 종반에는 강공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네요. 자,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헷갈려요. 막 찾아야 돼. 이게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위치별로 이렇게 이거 찾아야 돼. 자, 이제 3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세트에서는 만약에 정석희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석희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제 23살, 20대 초반이거든요. 2001년생이니까 이제 22, 셋? 예, 이 그렇죠. 정도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계산이 안 되네요. 이제 한국 나이는 23, 이제 네. 미국 나이로는 21, 2 이렇게 되겠죠. 생일이 안 지났으면. 이제 이 올라오는 타임이고, 이제 또 젊은 서른 선수들이 또 올라오면 또 무섭잖아요. 텐션이 확 올라오면 그 패기로 더 멋진, 우리가 광기에 가까운 공격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정원희 선수는 연륜과 경험과 요란함으로 잠재워야 돼요. 네, 그런 이 3세트 경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양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좋게 2세트를 따왔지만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HD 현대 인프라코가 분명히 2세트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2세트를 내주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 됐습니다. 자, 지금 멤버에는 큰 변화는 없고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의 세터가 바뀌어 있습니다. 표창훈 세트로 바뀌었네요. 네. 표창훈 세트는 오른발입니다. 우양은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2세트와 동일한 멤버 라인업입니다. 정우진 네트에 걸립니다. 정훈이 선수가 수비 가담률도 높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많잖아요. 뛰면서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타임과 그다음에 타점을 맞춰서 정확한 임팩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실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손병대 선수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트는 현대 인프라코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순위 싸움이 중요한데 지금 승점 한 점 한 점이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 정석희 선수의 특징들, 장점들이 이제 고스란히 살아나는 그런 공격 패턴입니다. 강공과 그다음에 강한 힘을 이용해서 발랄, 역회전 공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섞여서 들어가면 중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현승 좌수비하고 그다음에 김난중 우수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공격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팅과 공격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정우진 연타. 김광현이 쫓아왔습니다. 이태빈. B코스 뚫어내고 있는 정석희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세트 때 정석희 선수가 에이징을 끝냈어요. 10점 넘어갔을 때부터. 그게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정석희 선수가 강약 조절을 안 합니다. 힘의 강약 조절, 거리의 강약 조절보다는 코스와 임팩트 있는 강공들로만 이제 공격의 패턴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현대 인프라코의 반격. 낮게 깔리면서 파고드는 공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나갔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지금 주심은 인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심이 이제 발코 공격 이런 까다로움이 있는 거죠. 김광현. 정석희. 연타가 들어왔습니다. 표창훈 세터가 방금 들어오면서 뒤로 주려고 깎았어요. 이 동작 때문에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볼 터치가 안 돼버렸네요. 그리고 지금도 다리를 딛는 과정에서의 좀 통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 때 표창훈 세터가 이제 공을 이렇게 뒷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을 깎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그 와중에 한 번 더 힘을 쓰는 과정에서 발목에 이제 부담이 간 거죠. 이렇게 디딤발, 그러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디딤발에, 그러니까 자기 주발이 아닌 디딤발에 더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파스를 이제 2배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첫 경기부터 아주 열렬하게 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실 이제 저렇게 순간적으로 혹은 이제 쫓아가는 동작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 때 이제 몸이 디딤발에 중심이 좀 쏠리면서 부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장면이 사실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만 2번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대 인프라코어는 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정우 선수도 한번 그런 부분으로 결국 벤치에 들어가게 됐고 일단 표창원 선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상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현택 선수로 바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현택 선수로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정현택 선수는 왼발이지만 정말 왼발을 오른발처럼 잘 세팅을 해줘요. 왼발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오,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주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엔드라인에 꽂혔어요. 정석희 선수 이 3세트 초반에 아주 기분 좋은 점수를 가져가네요. 네, 멋진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서브도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의 범실까지 분위기가 조금씩 우양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우 선수가 잡아야 돼요. 본인 멘탈 잡고, 그다음에 코스 비거리가 안 된다면 코스 공략과 연타 공격, 자기들 연타 공격, 그리고 이제 원했던 가끔 나오는 빅코스죠. 자신의 공격들을 이용해서 흐트러 놔야 돼요. 그 흐트러 놓은 상태에서 선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코스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정우진 선수입니다. 정석희 선수의 이제 강공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네요. 바로 연타로 돌려봅니다. 정석희 선수 이게 뭔가요? 방금은 아주 높은 연타성이 아니었고 뻔히 보이는 역회전으로 해서 공격수 쪽으로 회전을 줬어요. 네. 쭉 뻗어가게. 이거를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현택 선수만 봤어요. 네, 정우진 선수가 좀 깊게 뒤로 빠져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정현택 선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놓친 거죠, 완전히.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서브가 들어갔는데 약간 더 바깥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정석희 선수의 강력한 서브가. 엔드라인은 짝짝 꽂히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서브거든요. 엔드라인은 딱딱 꽂히는 서브가. 아주 좋은 서브를 보여줬던 정석희 선수네요.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다행히 표창훈 선수가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바로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요즘에 이 최전부 선수들은 강력한 서브를 요구하고 그거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비 선수들과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7대 3의 스코어. 정석희 아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네. 이제 강공으로 스윙이 잡힌 상태에서 너무 텐션이 올라가면 약간의 흐트러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몇 번 하면 잡힙니다. 점수차를 꽤 좁히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석점차. 정석희 하지만 그 흐름을 곧바로 끊어냅니다. 강공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벌려져 있고 앞라인과 뒷라인에 톡 놓는 아주 연민한 플레이고 힘의 조절을 잘한 거죠. 이제 이런 선수는 네. 이런 공격을 정석희 선수 아주 잘합니다. 정석희 선수가 강공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률은 지금 연타의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진 C코스. 이태빈의 커버. 여기서 방향을 아마 B각으로 좀 꺾고자 했던 것 같은데 범실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방향을 좌측 라인 깊숙이 때리려고 했던 거죠. 발코를 이용해서. 이것도 정석희 선수의 특기입니다. 정석희 선수는 임팩트 구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가격 구간, 타격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움직임을 잡아놓고 공격을 하는 선수이거든요. 정석희 저렇게 트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정우진 네트 맞고 들어온 공 살려내고 있는 손병대입니다. 정석희가 강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타점은 살짝 낮아요. 김보란 선수는 타점이 어깨 타점을 때리고 정석희 선수는 자기 명치 배꼽 정도에서 공격을 가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페인트와 강공을 적절히 섞으면 경기 운영을 너무 잘합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석희 선수는 선수를 잡아놓고 공격을 해요. 임팩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표창원의 세팅. 정우진, 이태빈과 정석희, 그리고 이태빈. 정우진의 반격. 정우진 선수는 이런 공격이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잘 들어갑니다. 가끔씩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성공률이 높아요. 예, 소리 없이 들어가잖아요. 발코를 이용해서 깊숙이 자속 모서리에서 꽂잖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수비를 뒤로 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수비가 뒤로 빠지지 않으면 연타 공격의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정석희
세팅을 잘 차려놨던 김광현 그리고 정석희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디딤발을 잘 쓰고 허리를 잘 쓰면 낮고 강하게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A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살렸던 정석희 선수입니다. 정우진의 공격. 네트 타고 들어온 거 정석희가 발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김광현과 손병대가 살려냅니다. 키스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맞이하게 되는 우양. 연타 시도. 정우진과 표창훈. 다시 한번 정우진. 연타. 지금 두 선수가 약간 겹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선수가 이제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발코 공격도 좋고 이런 거 해서 흔들어 놔야 돼요. 겹치면서 그대로 이제 서로 끌어안고 서로 놔주지 않았던 정석희와 김광현 선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대 7이 됐습니다. 정석희. 저런 부분은 마치 이게 저렇게 방향을 탁탁 꺾어내는 부분은 정우진 선수를 연상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정훈이 선수는 명치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나 정석희 선수는 배꼽 옆구리에서 공격을 해요. 이렇다는 거는 임팩트의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미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석희 선수는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또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강공도 같이 한단 말이죠. 좋게 섞어서 하니까 현대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태빈이 올려줬고 정석희. 표창훈이 쫓아왔습니다. 김남준 그리고 정우진이 3단으로 넘겨보냈습니다. 정석희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금도 살짝 방향을 꺾었습니다. 안쪽을 이용해서. 네트에 가까웠으면 저게 들어갔을 거예요. 우측 라인 표창훈 세터 쪽으로 갔을 건데 멀었기 때문에 네트에 걷고 말았네요. 김광현. 정석희 긴 비거리와 함께 12번째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12대 8.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수비 김남준 우수비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훈이 공에서 받을 수가 없는 공이고 그 정석희 선수가 넓게 뜨거나 차분히 온 것들은 강한 힘을 때려서 하는 선수의 패턴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 선수가 좋아하는 공격수가 좋아하는 공격이 뭔지를 빨리 읽어야 돼요. 정우진. 아까 말씀하셨던 많이 나와야 한다 했던 그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코 공격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안쪽이나 발등 공격에 비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코 공격으로 정확하지 힘을 실어서 주지 않더라도 임팩트만 살려서 줘도 발코는 쭉 뻗어나가는 구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승의 서브와 함께 경기 재개됐습니다. 12대 9의 스코어. 어려운 자세를 살려냈던 표창훈. 정석희. 연타를 받아내고 있는 HT 현대 인프라코어. 정석희 물러나면서 때렸고 네트 타며 들어갑니다. 어려운 동작이에요. 뒤로 무르면서 때리는 동작. 선수들이 범실이 많이 나오는 동작인데 아주 잘 커버를 했네요. 정석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본인의 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 선수는 계속해서 발코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되면 넘어차기 비거리가 안 나온다면 성공률이 좋은 발코 공격으로 해서 저쪽 상대의 우양의 수비수를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진. 이태민이 길게 다리를 뻗었는데 그대로 공도 함께 길게 넘어갔습니다. 방금도 발코 공격이었어요. 본인이 잘 되는 공격을 선택해서 그 공격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그렇다는 거는 수비는 리시브로 굉장히 네트 앞으로 좀 더 밀어줘야 됩니다. 이제 오른발 세트가 왔기 때문에 네트 앞에 밀어줘도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살릴 수 있도록 현대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좀 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 범실이었는데 안타깝네요. 김남준의 서브 범실과 함께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정우진. 김광현 선수 머리 맞고 굴절됩니다. 방금도 발코로 찍은 거예요. 발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비거리성이나 채공 시간이 많이 가지 않고 쭉 뻗어가는 구질로 간 거죠.
공의 상당 부분을 맞춰서 더 회전을 많이 줘서 바운드 후 더 이렇게 빨리 종속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주 영민한 기술이었습니다. 한 점 차이를 좁혀냈습니다. 석점 차이 경기. 하지만 우양은 매치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석희 선수의 신고의식을 제대로 했네요. 자, 최종 스코어 세트 스코어 3대 0이었습니다. 우양이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오늘은 3대 0 승리로 승점 5점을 챙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여주와 이천의 만남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